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벌써 월요일장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모두 1.5%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우리 시장에 순매수 강하게 들어와 준 것이 시장의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다만 개인들은 순매도세가 거칠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MSCI 지수 편입 종목들에서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장세였고요. 또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는 6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가 보였지만 그래도 금요일에는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국채금리도 내려가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안정됐다라는 평가가 이어진 건데 우리 시장 오늘자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들 그리고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인플레이션 경계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CPI 지수가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글로벌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경계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과연 지금이 정말 바닥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에는 지난주 상장했던 리비안에 관련된 부품 관련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대 만도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성장성 강하게 두드러질지 주가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입니다. 이제는 백신에서 치료제 쪽으로 좀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다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 조금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번 주 이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경계감이다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이미 지난주 개발에 이제 그 화이자나 머크사가 실제로 FDA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 이슈가 아닌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임박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마도 이번 주 시장 내 상당 부분 크나큰 시장 내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 내에 어찌 보면 경제 리오프닝,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작용을 하게 되면서 연말 소비와 맞물리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 내에는 소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경기 개선 심리가 상당 부분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치료제 관련해서 또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이 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경계감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 지수가 거의 사상 최고치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시장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이번 주 이제 실제로 시장 내 핵심 우려감이다라면 앞서서 우리 이수연 앵커가 이런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 미국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지난주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폭 상승을 하는 그런 마감 상황을 보였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6주 만에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지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내
작용하고 있는 가장 큰 우려감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그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차질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주요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임박하고 정상화가 이미 시작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 자체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우려감이 시장 내 잔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먼저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실질적으로 지난주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13.5%나 상승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6.2%, 31년 만에 최고치의 상승률을 보이게 되면서 저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중국은 생산자 물가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은 소비자 물가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생산자 물가를 쳐다보고 미국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를 쳐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포커스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생산을 주로 해서 제조 기반의 어떤 그 국가의 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보다는 소비 쪽에 조금은 더 그 나라의 GDP, 국민 총생산이 더 치중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은 물가를 보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생산자 물가를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지난주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물가가 모두 다 각 나라별로 20-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컸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찾아온 13.5%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어찌 보면 조만간 한두 달 이내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과정에서 미국에서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고치는 어찌 보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물가 불안의 주요 배경을 살펴보면 공급망 차질이 그 한 가지, 두 번째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유가. 네. 물론 이제 지난주 조금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그 전략류 방출이라는 그런 부분까지 언급을 하면서 미국 내에 어떤 유가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상당 부분 하고 있다. 여기서 그런 공급망 차질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쩌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용 반도체랄지 컨테이너 운임 지수랄지 어쨌든 상당 부분 최고치 지금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 부분 보셔야 되겠죠. 공급망 차질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힌트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도 찾아보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주춤거리고 있는지,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 관심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의 평가는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물가 불안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부분. 순간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난주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먼저 발표가 됐었습니다. 하루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근데 그 당시 생산자 물가 지표를 발표 당시에는 시장 내 상당 부분 어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꼭지를 찍고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잦아들게 되면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은 지금의 현재보다 조금 좀 둔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안도감 많이 찾아왔었는데 오히려 하루 있다가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1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인 5.9%를 크게 상회해버리는 그런 그런 실제치가 발표가 되면서 우려감이 한층 더 증폭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향후 12개월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서베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율 4.9% 여전히 높다. 지난달엔 4.8%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달엔 4.9% 향후 1년간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페드의 연준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항상 정해져 있죠. 2%. 네, 2%. 근데 2%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기저효과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기저효과가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올까? 결국은 테이퍼링 앞으로 향후 8개월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매월 150억 달러씩 지금 현재 매월 12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수준을 매월 150억 달러씩 줄여가면서 테이퍼링의 종료 시점은 8개월 후 내년 6월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돼서야만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금리 인상은 내년 6월이 지나야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찾아오게 된다라면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대두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아직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던 가장 큰 배경은 공급망 차질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나타났었고 이 생산자 물가의 상승도 나타났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팬데믹 이후에 생산이 상당 부분 위축이 됐었죠. 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에 경제 정상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과도기에 들어가면서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이 되어서 정상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는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물가 불안 양상까지 나타나는 수치적인 통계적인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인 앞으로 찾아올 소비 개선이 소비의 폭증 현상이 결국은 이를 상쇄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긍정적인 경제 선순환 고리로에 먼저 작용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 지표와 그에 따른 고용 지표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고용 지표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의 근원이 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고용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고 고용이 되어야만 쓸 돈이 생기게 된다. 돈을 외상을 해서 계속해서 살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해서 그리고 그 번 돈으로 근로소득을 가지고 돈을 소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 전개되어지게 된다라면 그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은 결국은 경제 소비와 관련된 소비 부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 어찌 보면 이번 주에도 뭐 이렇게 크게 어떤 시장의 흔들림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으나 전반적인 수급에서의 다소간의 둔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매도를 고민하시기보다는 보유를 하시고 오히려 추가적인
저점 매수의 관점이 유효해 보인다라는 부분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에는 네 가지 관점이 유효합니다. 지금 동남아 중심의 공장 생산이 다시금 정상화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나이키 공장이 이제 100%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 들려오고 있고요. 그 이야기는 점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떤 공장들의 생산망, 공급망 차질이 이제 점차 해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요. 여기에는 경기 민감 소재와 원자재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죠. 서두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이제 FDA 승인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제 재개 관련주에 대한 관심, 결국은 여행이나 항공이나 유통, 그리고 특히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G스타 2021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테마주로서의 어떤 그 관심 부각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엔터테인먼트 중에 한 가지로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경제 정상화 그리고 연말 소비 기대감. 여기에는 관심 가질 부분들이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되겠습니다. 네. 대다수 이제 뭐 오프라인 소비도 있고 온라인 소비도 있는데 대다수 지금 소비 자체가 신용카드에 의한 소비다라는 부분 네. 생각을 해. 현금 결제 거의 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소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내년 1월이 되면 신년 효과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는 재정 확대라는 부분과 뭐 신년 효과라는 부분 같이 동시에 작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린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더 나아가서 통신 장비까지 우리가 꼭 관심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인플레 경계감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고요. 지금은 경제가 정상화 시기로 돌아가면서 과도기를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짚어야 할 섹터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개인들의 순매도 전환입니다. 일단 1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개인들의 순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만 1조 원이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 지금 한 1조 8천억 정도 10거래일 동안 순매수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인들이 과거에는 좀 시장을 받쳐주기 위해서 물량을 좀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이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반대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이 물량 출회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개인들의 순매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뭐 개인들의 수급 갑자기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근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똑같이 물론 아주 똑같은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작년 11월에도 이런 양상이 벌어졌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배경도 그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그러니까 10월 달과 11월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 개인들은 10월 달에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2조 9천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11월 들어서자마자 2주 동안 열흘 동안 거래가 됐죠.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흘 동안 거래가 됐는데 이때 1조 8,600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1월과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였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대주주 회피 물량이다라는 양도세 회피 물량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한데 저는 여기에 조금은 더 가세해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환 배경 가능성, 잠재적인 이유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물론 대주주 양도세 회피 한 종목에 대해서 10억 원 이상 보유를 하면 대주주로 간주가 되어서 매도를 할 때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이게 기준일이
12월 28일입니다. 어, 그러다 보면 아직 한 5, 60일, 50일 이상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벌써 이 부분이 매도가 나올까라는 부분 조금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그쵸.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런 배경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여기와 유사한 부분이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세의 종합과세 부분을 회피하긴 물량.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가 됩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부러운 부분이 되겠죠. 네. 우리들 입장에서는. 연간 2천만 원이면 예. 세금을 좀 내더라도 쓰고 예, 먹고 싶은 예. 마음인데. 굉장히 부러운 그런 부분인데 저라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분 이렇게 많은 주식을 가진 분들은 천천히 배당을 회피하고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물량 출의 가능성. 이 부분도 우리가 네.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주가 흐름이 상당 부분 지지부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미 간 디커플링도 상당 부분 존재를 했었고 미국 증시는 오르고 있는데 네. 우리 증시는 오히려 거꾸로 역방향을 보이게 되는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이에 따른 실질적으로 수급 상황에서의 신용 물량이 상당 부분 그동안 존재를 했었죠. 네. 이 신용을 그 이자를 내기보다는 네. 빨리 갚아버리고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 나가려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신용 물량의 출해 가능성.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변동성. 앞으로 11월에 이제 테이퍼링 시작이 됩니다. 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11월부터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테이퍼링 시작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부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선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과거 예를 들어 봤을 때 2014년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해년도 당월 과거 기록을 찾아봤더니요. 그 당월에 미국의 S&P 500 지수가 한 달 동안 3.6%가 하락했다. 3.6%, 물론 이제 큰 폭의 하락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어졌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한 달 동안 괜히 이자를 내고 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가가 하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팔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다시 재매수하려는 그런 어떤 그런 기대 심리 내지는 투자 심리도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또 한 가지는 한미 간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 국내 증시로의 그 유지보다는 오히려 해외 증시로의 유인 효과가 발휘가 되어서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을 오히려 매수하는 그런 쪽의 어떤 그 유인이 작용이 되어서 우리 증시에 대한 국내 개인들의 어떤 그 투자 매력도가 점차 하락되고 있는 것, 둔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가져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조금 더 11월은 물론 12월 내년 1월까지 좀 지켜보게 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테이퍼링 이슈가 아직 존재를 하고 있고 한미 간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는 한 추가적인 개인들의 순매수 지속은 당분간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기대감. 개인들의 순매도 부분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상쇄하면서 메꿔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기대감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MSCI
이제 5종목에 6개 종목이 신규 편입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한 패시브 자금의 유입, 한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인 수급 메꿔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내 수급은 당분간 외국인 순매수, 개인 순매도 형태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주요 배경은 아무래도 대주주 회피 물량이다라고 단순히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따져보게 된다라면 FDA 승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 이 부분 너무나 명확합니다. 유통이나 전자결제, IT 뭐 명확하고요. 여행, 항공, 면세점, 엔터테인먼트까지 이런 관심 다시 한번 우리가 좁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개인들의 순매도세가 거칠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주주 회피 물량도 있지만 이 종합소득세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계속되는 이 신용 물량들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좀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국내 증시가 아니라 해외 증시로 눈을 좀 돌리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반대로 개선이 되면서 우리 시장 좀 연말까지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가 불안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니까 우리 시장이 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연말까지 시장이 좀 진행될지가 궁금한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좀 세워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는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금요일 대형 기술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시장 비슷한 유형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대형, 특히나 IT 주식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IT 플러스 그 유통과 관련된, 그리고 경제 재개와 관련된 부분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경제 재개, 연말 소비,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요. 고용이 개선이 되고 소비가 개선이 된다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조만간 부식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용이 회복이 안 된다면 이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용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배경, 경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 개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딱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도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에 더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인플레이션은 조만간 잡힐 가능성이 높고, 경제 재개, 그리고 어떤 그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하지만 여기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고 고용 지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점, 그리고 소비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렇다면 너무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명확해집니다. 소비 지표에 대한 관심, 결국은 미중 소매 판매에 이번 주 발표가 됩니다. 소매 판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재개, 소비와 엔터테인먼트, 항공, 여행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연말 소비, IT와 전자결제, 유통, 해운에 대한 관심, 그리고 4차 산업 그린 인프라 조금 좀 내년 1월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미리 좀 포트폴리오 관심 가져놓으신 거 중요합니다. 네. 그린 인프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관심을 가질 지표 이벤트에는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서 G스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죠. 미중 정상회담. 네. 이 부분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의 3분기 GDP 발표, 그리고 소매 판매에 대한 관점,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신승용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들 챙겨드렸고요.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 미국 인프라 수혜 관련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떤 섹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바닥인가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해 말에 랠리를 좀 이어가지 못하고 올해 계속 좀 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정말 바닥이라며 지금 매수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번 주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월 1일자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와 11월 9일자 케이프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죠. 11월 4일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에 일부 같이 공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반도체 업황,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충분히 저렴하다. 하지만 기간적으로는 길게 보자. 그리고 외국계 매도 보고서와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에 그렇게 너무 휘둘리지 마시자라는 세 가지의 목표 그리고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램 가격에 대해서도 디램 수요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가 디램 가격이 하락합니다라고 하는 그 현물 가격 중에서도 PC 디램은 수요가 약 13% 비중이고요. 서버용 37%, 모바일 34%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디램 가격이 하락합니다에 이제 너무 휘둘리지 않으셔도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일부 반영이 되었다.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에 대한 디램의 사이클도 좀 있었습니다. 중요하게 볼 부분들이 2012년도 4G가 도입되면서 디램 탑재량 증가율이 연평균 46% 그리고 19년도 5G가 도입되면서 디램 탑재량 증가율이 또 연평균 27%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바일에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카메라의 대화소, 카메라의 고화질, 카메라의 성능 향상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나 서버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휴대폰과도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램은 여전히 유효한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모바일 측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서버겠죠. OTT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가 대폭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증가했던, 음악에서 스트리밍이 증가했던 것처럼 이제 영상에서도 OTT 그리고 서버,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발발하면서 재택근무나 화상 그리고 비대면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에 이어서 디램 수요 회복이 서버 관련해서도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서버 디램의 공급 과잉이 있다고 한다면 모바일 디램이 이 수요 회복을 통해서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초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에 DDR4가 가고 DDR5가 온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막 출시되고 있는 CPU들이 DDR5를 탑재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DDR5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디램 가격 하락도 일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오늘 4가지 또는 5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운 사이클이 일찍 마무리될 것인데 그 이유는 가격, 재고 부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DDR5의 등장, 그리고 전기 자동차라고 핵심 키워드를 좀 꼽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D램 가격 상승 폭을 본다면 5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반도체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의 D램 가격은 약 154%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 가격이 고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장기 사이클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가격 고점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그 상승폭이 좀 적다. 적어도 100%, 120%의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 구간에서 2018년도에는 가격 고점이 저점 대비 154%나 상승을 해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D램 가격이 사이클을 뚫고 하락 사이클, 다운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보기에는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D램 재고에 관련해서는 2018년도 대비 공급자, 수요자 모두 다 재고가 낮은 상황입니다. 물류 병목 현상, 공급 쇼티지를 통해서 일부 세트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조금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재고를 받아놨는데 D램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시장에 풀어버리죠. 그러면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D램 가격 동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 부담이라는 것이 공급자도 그렇고 수요자도 그렇고 이 재고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삼성전자의 재고는 약 6주, SK하이닉스도 약 3주 중반 정도였는데 현재 2021년 말을 다가가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는 1.5주, SK하이닉스도 1.5주 정도 내외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수요집, 즉 아마존, MS, 구글 등으로 불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가격 협상을 위한 카드가 우리는 재고가 넉넉해. 그러니까 굳이 높은 가격으로 받지 않아도 돼라는 이야기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D램 가격 조정은 길어야 내년 상반기까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도체 업황은 D램 가격보다 선행하는데 그 선행하는 수준과 기간이 약 6개월 정도가 아닐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하고 있고요. 치료제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승인들이 오늘 아침에도 들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 재개 회복에 따라서 스마트폰, PC, 가전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펜트업 수요가 폴더블 폰 흥행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서버 수요가 일부 가락 하격을 촉발하고 일부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가 이 서버 수요에 그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될 거다, 상쇄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DDR5로의 전환입니다. DDR5가 온다면 앞으로 양산 초기입니다. 그러면 수요자 재고가 전무한 상황이죠.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DDR5를 공급할 때 있어서 가격 경쟁력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안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전력 반도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한 대당 반도체 비용이 매연 기간은 430불 전후인데 전기차는 830불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 조금 못 미치는 90% 이상 비용이 많이 들고요. 소형 자동차 쪽에서 이제 포드의 포커스라고 하는 자동차의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 자동차에는 최대 3,000개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도 이제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 미래 준비가 빠르게 전환되지 않으면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선으로 디램 가격보다 주가가 6개월 선행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 가장 큰 미래 먹거리는 전기 자동차 시장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좀 예견을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어떤 주가 방향 설정이 될지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좀 저점 구간이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앞서서 전기자동차까지 한 꼭지마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디램 가격은 주가는 디램 가격보다 선행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컨센서스는 꾸준히 상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주가는 2018년 고점 당시에도 디램 가격 고점은 3분기가 고점이었는데 주가는 2018년도 초부터 하락 흐름이 발생을 하고 디램 가격이 상승 반전하기 이전에 먼저 주가는 바닥을 다졌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신다면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차트 흐름이고요. 아무리 길어야 내년 2분기 안에는 우려가 해소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6개월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유의미한 반등을 이제는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바닥 확인이 빨랐고 삼성전자는 워낙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관찰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 매도 흐름들이 얼마만큼 매물이 더 출회가 되는가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짧게 반도체 업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 전기 자동차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타버스 초현실로의 연결로 볼 수 있는 XR 기기에서 이 반도체의 방향성 모든 메타버스 기기들의 디램 반도체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서버, 클라우드 시장과 연결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의 개화와 성장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메타버스, 클라우드, 서버의 성장은 반도체 성장과 맥을 같이 할 거다라는 전망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작전 리포트에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 이제는 좀 살아날 때가 됐다라는 말씀 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 좀 짚어주실지 궁금하신 분들 이번 주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전기차 이야기 좀 해볼 텐데, 미국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기차 기업 리비안이 미국에서 상장하자마자 정말 화려하게 데뷔를 하면서 주가 상승률이 대단하더라고요. 3일 동안 6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벌써 이 GM의 시가총액까지 좀 넘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국내에서도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상장 전부터 올라갔는데 아직도 그 추세가 살아있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리비안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테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장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면 사실, 재료 소멸 관점으로 이제 좀 접근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좀 대형주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물론 뭐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상장 이후에 리비안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자동차 생산량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비안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시장이나 이제 친환경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은 뭐 거의 확보가 되었다, 보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형주들 중에서 삼성 SDI라든지 만도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리비안 관련주로 사실 테마가 불어왔을 때 그렇게 뭐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 베이스로 좀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비안의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되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 나온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 SDI가 차량용 반도체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 판매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흑자를 유지를 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고, 소형 전지 사업 쪽에서 이제 뭐 원형 전지, 모빌리티 중심의 이제 매출 증가라든지 파우치형 뭐 전지, 신규 스마트폰이라든지 웨어러블 판매가 좀 향상되면서 수익성도 굉장히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자재료 그리고 이제 고부가 제품이 좀 증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 OLED 채용 확대로 인해서 매출 증가 그리고 고마진 실적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잡혀 있는 컨센서스가 지금 거의 1조 2천억의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 82% 증가하는 수치고요. 내년에는 1조 6천억, 내후년에는 2조 2천억입니다. 뭐 내년 해봐야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3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에요. 보시면 2분기까지 한 4,200억 달성하고 이게 컨센서스 달성 충분히 될까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었는데 3분기 실적만 3천억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지금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 아니면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배터리 3사 중에 3분기 실적 흑자 낸 기업은 삼성 SDI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역시나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배터리 3사 굉장히 상승 흐름이 좋게 나왔다가 회사 분할 이슈들이 이제 겹치면서 좀 빠진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악재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한 차례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정고점 갱신을 좀 해주고 다시 한번 조정 내려왔는데 지금 반등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를 지수를 놓고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하면 최근 뭐 7월달부터 해서 코스피 지수 뭐 10월달 뭐 7월달에도 안 좋았고 뭐 8월달에도 안 좋았고 계속 이제 이런 조정을 좀 바꿔왔는데, 특히 이제 10월달부터의 주가 흐름, 지수 흐름을 이렇게 좀 살펴놓고 보면요, 2,900에서 이제 3,050포인트의 박스권 흐름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지금 보니까 각종 리포트에서는 목표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신고가까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보다는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물론 실적적인 면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가적인 그러니까 차트적인 측면에서의 저항 가격대가 66,000원이라는 강한 매물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위로 주가가 한 단계 올라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한 66,000원 위로 올라가서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한번 공략해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요런 두 종목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와 만도의 주가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고, 삼성 SDI는 앞으로 뭐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이런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월요일장 이 전략 가지고 오늘장도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